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이승훈 변호사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생시키고 끄고 당기면서는 할머니를 이용해먹고 그래 놓고도 뻔뻔시에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때 재판이 너무 지연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안이 이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1심 선고에만 2년 5개월 그리고 1심부터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가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한마디로 윤미향 전 의원의 임기 4년이 지나도록 선고가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되는데 결국 누릴 것 다 누리고 다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이런 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유감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1심 같은 경우에는 2년 5개월가량 걸렸고 실제로 검찰이 기소했는 것 중에서도 대부분 다 무죄를 하고 그중에서 한 1,700만 원만 이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었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그 결정을 완전히 뒤집고 상당수의 어떤 금액을 유죄를 인정하면서 실형 1년 6개월의 그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문제는 대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그 사안을 보고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끌면서 임기 기간을 다 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지연된 정의가 아니고 지연시킨 정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강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대법 원장께서 바뀐 다음에 많은 어떤 그 개선이 있으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재판의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윤미향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치고 의원제 상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부 불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불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특권을 누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의원직 기간도 다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사건 지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게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코로나 시기가 걸려 있고요. 또 검찰 수사의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야당 의원들을 수사할 때는 양이 워낙 방대하고 죄명도 방대하고 증인도 워낙 방대해서 네. 그것들에 대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고요. 또 이게 윤미향 의원 예. 개인에게는 뭐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담당 부장판사가 1심 과정에서 또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대법원 행정처장으로 대법관 주무재판관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발령되면서 또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요.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만 국민적인 시각은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윤 전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도 자신과 동료들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김복동 할머니의 그 조이금 같은 경우에도 예. 개인적인 통장을 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점을 비롯해서 결국 정 의원을 비롯한 이 위안부 할머니를 비즈니스적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그런 국민적 비판이 따가웠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그런 돈들을 횡령했는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는 사람들 우리는 무죄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반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백을 하고 그에 대한 합의가 됐다고 하면은 집행유예도 될 수가 있겠지만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 그렇다고 하면 사실 대법원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죄를 부인하고 네. 죄를 제대로 어떤 합의를 되지 않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양형에 대한 비판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씨가요. 자신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제 사건의 상황 정리, 또 법원이 어떤 상황일 때 화해를 권고하는 건지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열린공감 TV에서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 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을 기부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언론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영애 씨가 아니 이거 왜 내가 김건희 여사랑 친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발표했냐.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내려달라.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한 건데요. 법원 재판에서는 영상을 삭제하고 그리고 이 소송을 서로 형사고소 취하하고 그리고 앞으로 방송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양측 다 거부했습니다. 뭐 언론사에서는 뭐 언론의 소신이다. 이건 맞을 것이다. 친분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이영애 씨는 친분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좀 희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는 부분이 이영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지금 사회적인 저변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편감이 좀 반영된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이 사건과 네. 관련해서는 민사와 함께 이 씨가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훼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 관련 수사와 재판 앞으로 어떤 갈래로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에 그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봤더니만 이영애 씨가 먼저 화해 공고 결정에 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열린공감 TV에서도 그것을 이의를 보고 본인들도 이의했는 한마디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영애 씨가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은 열린공감 TV는 그걸 받아들일 것으로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했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항고했던 사안이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예. 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법원 어떤 그 화해 공고 결정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소의 의견으로 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